요즘 위안 삼아 문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국민의 과반은 그들을 뽑지 않았다. 선출된 권력을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력이라고 성역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 국민 투표로만 주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유신헌법 따라가느냐. 권력 행사가 클수록 사후 제재도 크다. 쇳덩어리를 검으로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이것을 믿은 국민만 불행해진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승리했다고 지 맘대로 하는 걸 놔주면 민주주의 제도적 토대 안에서 독재가 완성되어 간다. 그래서 쿠데타나 총칼 없는 독재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의미가 없지요. 문이 독재가 아니라면 뭐 세상에 어느 나라가 독재입니까? 옛날처럼 뭐 철근 통치하는 독재가 별로 있어요? 지금 문가리처럼 저런 식으로 언론과 여론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황장수가 TV에 나가서 제가 논평으로서는 뭐 자타공인 한국에서 거의 탑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TV에서 일체 언론 매체에서 종이 매체, 방송 매체, 공중파, 종편 어떤 매체에도 제 이름이 등장이 거의 안 되도록 만들고 황장수 뉴스 브리핑 유튜버 채널을 매일 노란 딱지로 도배를 해버리는 것도 이게 결국은 독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툭 하면 이런저런 수단으로 고소고발 세금 등으로 괴롭히는 게 독재지 뭐가 독재입니까? 어제 또 개각이 있었는데 문이 자기 편으로 싹 도배를 했습니다. 그냥 도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바꿀 때마다 자기 쪽에 친문, 의원 그것도 핵심들로 바꿔치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에 추미애가 나간 자리에는 부엉이 모임이라고 문가리가 좀 부엉이 같이 생겼나 보죠. 그러니까 이 부엉이 모임에 박범계 핵심이 들어갔고요. 법무장관으로. 그 다음에 박영선이 나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도 부엉이 모임에 권칠성이라는 의원이 들어갔고요. 또 그뿐입니까? 황희라고 이것도 부엉이 모임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었고 해양수산부 장관에 간 전해철이도 부엉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내 편만 해전 인사한다. 안보 라인에도 보면 정인용이 그리고 국정원장 박지원이 청와대 정책실장 서훈이 그 세 명 나이가 다 70대에서 80대 사이 아닙니까? 그 늙은 노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문이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총리 정세균이가 70세, 정용이도 은근히 나이 많이 먹었네요. 외교부 장관 정용이는 75세, 박지원이는 80세 좀 안 됐나? 문이 말기로 가면서 자기 편만 옆에 두는 이유는 이제 철저하게 자기 방탄 내각을 구성해서 말기에 과거 박근혜 정권처럼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또 정권을 재창출하든지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해서 물러나고 난 뒤에 더러운 일 겪을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문의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퇴임 이후에 자신의 안전판이겠죠. 최근에도 보면 셀트리온이나 여러 바이오 회사 또 한국형 뉴딜에서 봤을 때 이 정권이 막판까지 먹거리를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 이 아시아나 칼을 합병시키고 또 칼의 조양호 회장 아들 조원태를 쫓아내고 또 정권과 가까운 걸로 추정되는 거기에 핵심으로 있는 펀드의 대표가 이제 카이 한국우주안전까지 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의 식성이 임기 말에도 별로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꽉 그냥 그럴 만큼 걸러서 색깔이 다른 사람은 다 당을 새로 만들 때 더불어 거수기당을 만들 때 쫓아냈고 또 2016년 공천과 2020년 공천을 통해서 두 번 공천에서 친문 색채가 약한 사람은 다 쫓아냈는데도 이들은 갈수록 친문 색채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문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난리를 친 파양, 반품 이야기까지 넣은 입양 사태를 초래한 신년 기자회견을 잘했다고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다시 30% 중반대에서 40% 초반대로 문의 지지율이 4, 5%, 5, 6% 반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정해놓은 각본이겠죠. 코로나도 또 좀 덜해졌다. 신년 기자회견으로 반등됐다. 그래서 다시 또 정권을 끌고 갈 능력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이러면서 자기에 대한 모종의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이나 이재명은 아닐 거다. 근데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특히 이재명이 뭔가 싸워서 쟁취해서 후보 자리를 얻어낼 거냐? 막판까지 가만히 가다가 적당한 혼란이 일어나서 문이 수습할 수 없게 되면 자기가 굳히겠다. 지금 이재명의 생각은 그렇게 돼 있겠죠. 아마 문이 이런 식으로 부엉이 모임을 청와대 장관들로 다 배치한다면 청와대가 전부 부엉이 산이 되는 거죠. 부엉이 놀이공원이 되는 거죠. 부엉이 밭이 되는 겁니다. 그 부엉이 밭에서 이재명이라는, 청와대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들쥐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부엉이가 주로 잡아먹는 게 뭡니까? 다람쥐, 들쥐 이런 거 아닙니까? 금방 먹어버리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가 과연 뭐였을까? 사람들은 입양, 북한 발언, 백신 이런 거라고 보지만은 저는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에 김순덕 대기자가 비서담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문에 대해서 사람은 선한데 주변에서 누군가 길을 가려서 문제다. 실세가 누구냐 따로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또 문이 정치를 싫어해서 밥도 혼밥, 인사도 그냥 노무현 문재인 쪽에 일했던 사람만 쓰고 국민하고 소통도 타겟민이 꾸민 모델하우스나 하는 그런 대통령이라서 늘 궁금했는데 참모진이 써준 자료 없이 말할 수 있는지도 궁금했다.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은 A4 용지 없는 발언을 들을 기회였는데 문이 막힘없이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 같은 민감한 문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말로 빠져나갔고, 부동산 문제에서는 세금 폭탄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난 정책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서 진짜 저 사람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노영민이 최근 인터뷰에서 참모가 눈을 가리거나 민심을 왜곡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신문 댓글까지 다 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맞다면 진짜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실세인데, 실제 생활이나 정치라는 힘의 영역에서 뛰어난 인물이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일이 드물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문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김순덕 칼럼에서는 엘친이 만만한 줄 알고 지 똘마니였던 푸틴을 키웠는데 푸틴이 지금 호랑이였다는. 그래서 작년 한 해를 윤석열 축출해 보내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는 평가로 정치권을 완전 평정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독립 부분을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의 반응이 왜 지난 한 해 동안 생난리를 벌여놓고 가느냐. 추미애가 정말 문한테 지시받지 않고 독단으로 했겠느냐. 그 스스로도 재작년 한 10월쯤에 윤을 경고하면서 윤에 대해서 힘을 빼는 노력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추미애가 밀어붙인 징계도 윤이 승인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문이 검찰과 윤이 벌였던 자신에 대한 도전이 일단 기가 끊기고 난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겉으로 감사원이나 검찰에 대한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뻔뻔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김두관이나 임종석이는 가끔씩 등장해서 아주 험악한 그야말로 쌈마이 양아치급 용어로 윤석열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날 문이 감사원과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고 있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한, 그러면 트럼프보다 더 뻔뻔했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와 내년 대선도 이들이 그저 먹으려고 들고 실제 가능하지 않겠냐. 이들이 하는 포퓰리즘이 먹혀들고 있고 정말 무책임하지만은
그래도 문이 무서워서 말 못하는 사람, 또 문의 편에 대해서 선동하고 그걸 국민이 원한다는데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권 교체의 꿈이 무너졌다. 이렇게 제목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윤석열이 사실상 이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우리 편이니까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윤한테는 임기 보장과 아울러서 니를 믿는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윤의 성격으로 보면 임기 보장과 믿는다고 한 문에 맞서서 다시 칼을 들이밀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는 또 다른 한편으로 윤의 지지율은 조금씩 빠질 겁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확 빠지지는 않겠죠. 왜? 아직도 갈데 없는 보수가 윤의 미련을 두고 있을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문이 윤에 대해서 이렇게 말뚝과 낙인을 박아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윤이 본인이 뭐라고 움직이기 전에는 대선 주자로 독보적인 1위로 가기도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윤이 그만둘 때 7월까지 결국은 윤 지지율은 좀 내려가서 고착되어서 있을 것이고, 그런 한은 보수의 대선 후보들 지지는 전부 3% 4%짜리로 끝날 거다. 이렇게 갖고 가다가 어느 날 문은 또 다른 뉴페이스를 하나 끄집어낸다. 그래서 이 판을 휩쓸어 버리고 필요하면 정당들도 흐트러서 중도 정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재집권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현재 수준의 보수로서 당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